마치 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실패하고 지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정말 내 인생 더럽게 재미없다라고 느끼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스토리 형태로 인생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추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어딘가에서 직장에 열심히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도 미래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바랄건대 즐거운 은퇴를 위해서 충분히 돈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일련의 시작과 중간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끝이 있는 일종의 서사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고 말이 되죠. 왜냐하면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갖게 됨으로써 현재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고통과 좌절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일상생활이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뻐근하고 몽롱하고 기분이가 안 좋은 상태로 비틀비틀거리며 부엌에 가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로 도핑을 하고, 후다닥 샤워를 하거나 머리만이라도 대충 감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마지못해서 출근을 하죠. 그리고 출근길에는 빵이나 김밥을 사서 대충 꾸역꾸역 집어 삼키고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다가 점심에는 누가 탄수화물 중독자 아니랄까봐 메뉴로 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고, 당연히 식후 커피 한 잔은 해줘야 되겠고, 양치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곤증에 나른해져서 살짝 졸기도 하다가 갑자기 부장님이 자료 만들라고 해서 또 정신없이 후다닥 PPT를 만들고, 쓸데없는 회의에 참석해서 멍 때리다가 야근도 할 때도 있고, 퇴근길에는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한 캔 사서 라면이랑 같이 대충 저녁으로 때우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서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이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살아온 대부분의 인생 형태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 중에 99%는 매우 평범한 일상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어떤 똑같은 루틴이나 패턴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게 우리한테 영감을 주거나 막 설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SNS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다이나믹하고 판타스틱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명품 가방에 명품 드레스 차림으로 미슐랭 맛집에서 고급진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서 먹고, 요트에서 파티하면서 놀고, 동남아 열대지방으로 여행가서 해변가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가서 스노보드 타면서 놀고, 루프탑 라운지에서 미남 미녀들끼리 모여서 칵테일 한 잔씩 들고 건배하기도 하고, 특급 호텔에서 삐까번쩍한 턱시도에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남선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가서 세상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모습 등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참 재미있고 행복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죠. 하지만 그건 전체적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부분 하이라이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들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마치 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실패하고 지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정말 내 인생 더럽게 재미없다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매일같이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BTS도 안 그렇고요. 블랙핑크도 안 그렇고요.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스칼렛 요한슨, 이재용,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조차도 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자주 멋지고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많이 겪겠지만, 그래도 그들도 여전히 대부분의 삶을 매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아침에 깨면 씻고 난 다음에 출근해서 때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평범한 음식들을 먹고 똥도 싸고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앨런 머스크는 좀 예외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화성 갈 거니까요.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를 경영하면서 매일 출근하고 쌓여있는 서류들을 결제하느라 지루함도 느끼고 회의도 하고 그럴 거예요.
도지코인이 폭락하면 스트레스를 이빨 받는 날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매일 평균 8시간의 수면을 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은 하루에 약 16시간밖에 없습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 사이의 짧은 시간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인생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엄청 우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엄청 설레는 영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16시간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나는 사회의 노예다라는 시각으로만 가득 차서 이렇게 살다가 삶이 끝나겠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 하루 16시간짜리 작은 미니 에피소드들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큰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미니 에피소드를 조금씩만 바꾸면 인생 전체를 쉽게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내성적이고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좀 더 사교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 30분이라도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결국 전체적인 인생은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좋은 인생은 좋은 하루들이 쌓여서 누적된 것일 테고 그렇다면 진부한 얘기지만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고 우리의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일들을 해보세요. 그게 친구와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요리에 약간이라도 공을 들여서 기억에 남는 아주 인상적인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자동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오늘이고 그 오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게 인생의 다입니다.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